요즘 뭐 찍어야 할지 지난달에 처음 영상을 직접 찍었더니 자꾸 고민이 되네요. 그러면 은평구에 갔었던 연애 이야기를 써봐봐. 텔레비전 방송에서 촬영했던 은평 한옥마을 이야기를 쓰던지. 근데 그건 소소한 행복 라디오 컨셉에 안 맞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지. 근데 너 잘 찍고 싶다고 했잖아.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지인 언니의 목소리에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찍는 것보다 한번 가을 소리를 모아보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 라디오 주민 DJ 곰입니다. 요전에 10월 라디오 끌 소재로 고민하던 중에 지인 언니와 통화한 내용이에요. 매달 한 번씩 여기 은평구청 녹음실에 오는 게 싫으면서도 좋았어요. 혼자 노트북 화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글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결국 녹음 날은 다가오고 뭔가를 녹음하고. 근데요, 그게 참 희한한 게요. 나중에 담당 PD님이 직접 편집해 준 거 찾아 들어보면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역시 전문가라 그런지 담당 PD님의 손이 진짜 금손이더라고요. 덕분에 다양한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담당 PD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장 가을가을한 느낌의 산책 코스로 떠나볼까 해요. 은평구에서 가장 가을가을한 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참, 그리고 지인 찬스로 배우 류준열 씨는 아니고 류준열 씨 목소리와 외모를 닮은 뮤지션이 연주하는 가을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슬슬 떠나볼까요? 가는 법은 버스 정류장 북한산성 입구에서 내려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를 지나 피크닉 테이블들이 있는 자연관찰로 코스 입구로 들어가요. 자연관찰로 코스는 오솔길로 되어 있고 코스 중간에 대청마루 광장이 있어 시기 좋아요. 좁다란 오솔길이 많아서 바로 눈앞에서 나무와 곤충, 새를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비 오는 평일날 아침 7시 집을 나서니 벌써 빗속을 뚫고 가는 등산객들이 보이네요. 북한산성 입구 정류장에서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까지는 걸어서 5분인데 와, 벌써 100군데 계곡물 소리가 우렁차네요. 간밤에 온 비 때문에 계곡물이 벌써 목욕하고 나온 것처럼 깨끗하네요. 이상하게 비 오는 날이면 꼭 계곡물이든 개천물이든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날은 거기 가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먼저 와 계시네요. 100군데 계곡물을 구경하고 나서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연관찰로 코스로 발길을 돌렸어요. 오솔길 작은 다리 아래에도 평소와 달리 작은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네요. 오늘 원래 일기예보에서는 종일 비 온다고 해서 방수 배낭에 방수 자켓을 입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빗속을 걷는 우중 산책, 우중 산행을 좋아하는데요. 비 오는 숲길을 걸으면 나뭇가지나 나뭇잎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리고 비에 젖은 특유의 숲 냄새가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대신 비 오는 날은 꼭 등산화를 신고 나와야 해요. 비 안 오면 운동화도 괜찮은데 비 오는 날은 계곡바위나 계단이 다 젖어 있어서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많잖아요. 간만에 산에 와서 그런지 5분 걸었는데도 오르막 계단이 힘드네요. 저기 대청마루에서 보온병에 있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야겠어요. 참, 여러분들의 가을의 시작쯤은 어디인가요? 저는 가을 냄새 나는 바람이요. 나뭇잎 끝이 점점 붉게 물들어갈 때 부는 바람에서는 가을 냄새가 나요. 그 가을 냄새가 나는 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청마루에 앉아 마시는데 특별히 더 맛있더라고요. 가을의 시작인 거죠. 커피 한 모금에 몸이 따뜻해지니 이제야 주변의 풍경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네요. 노랗게 물든 낙엽도 좀 보이고 진짜 앞으로 2주 정도면 단풍이 절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곧 겨울이 오겠죠? 겨울이 되면 아이젠 끼고 산행하기가 힘들어서 주로 북한산성 입구 카페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는 걸 추천해요. 눈 오는 북한산은
스위스 같아요. 7, 8년 전 12월인가 스위스로 출장을 갔었는데 스위스 방문지에서 폭소를 만나 도로에 갇혔던 적이 있었어요. 부랴부랴 급하게 관광 일정을 끝내고 호텔에 가니 밤 12시더라고요. 30여 명의 손님들도 저도 그날은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요. 쓰러져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 40대 초반의 어머님이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방으로 배달 오셨더라고요. 저 마시라고요. 그때 참 고마웠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랑 온 분인데 관광 일정 동안 별명이 안젤리나 졸리였어요. 그 여배우처럼 키도 크고 이미지가 닮았다고 해서요. 안젤리나 졸리님이 주신 종이컵을 손에 들고는 호텔 테라스 문을 열고 나가 바로 앞에 있는 알프스 산의 설경을 바라봤어요. 아직 새벽이라 안개인지 구름인지 눈 쌓인 산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모락모락 뜨거운 연기가 나는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 맛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들 그럴 게 원래 제가요. 출장 중에는 늘 기차 시간이며 손님이 중간에 개인 행동에서 사라지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진짜 유럽은 소매치기가 많아서 저도 몇 번 당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장 중에는 완전 일에만 빠져 있어요. 보통 손님들은 유럽, 일본으로 출장 다니는 저를 보면 공짜로 여행 다닌다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저한테는 그저 여행 일정을 진행하는 회사, 직장 같은 곳일 뿐이에요. 감동은 그닥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뀌었어요. 눈 사이 알프스의 설경과 싸한 아침 공기 냄새. 벌써 7, 8년 전 일이지만 제 기억에는 화석처럼 그대로 남아있어요. 혹시 이 라디오를 듣는다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유럽 패키지 여행 중에 만났던 안젤리나 졸리님? 여기 북한산성의 경우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단풍 절정인데요. 저의 단풍 놀이는 보통 그보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해요. 북한산성의 나뭇잎 끝이 희미하게 물들 때부터 시작해서 11월 완전히 빨갛게 물들 때까지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단풍놀이를 해요. 특히 이 근처 노적사 절 단풍은 정말 장관이에요. 절 입구 초입부터 오르막 돌계단이 쭉 있는데 붉게 물든 단풍을 보다 보면 설악산 단풍이 안 부러워요. 아, 벌써 붉게 물든 가을산을 상상하니까 왠지 설레네요. 아, 그리고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다시 기운이 나네요. 생각 외로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대나무 코스로 가봐야겠어요. 조용히 오르막 계단을 혼자 걷는데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나네요. 보통 듣던 목탁 소리와 달리 유난히 작은 목탁 소리에 발길이 멈췄어요. 희미한 목탁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 보니 작은 절 안에서 연물 외는 손님의 목탁 치는 소리였네요. 직접 치는 목탁 소리는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에 한동안 그 절 앞에 서서 목탁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래전 옛 추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15년 전인가요? 일본어 통역 가이드 학원 다닐 때 수업 중에 들었던 에밀레 종소리요. 한국의 종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렇게 울림통이 있어 소리가 깊어요. 작년에 직접 녹음해온 에밀레 종소리인데 가끔 운전하면서 듣곤 해요.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던 그 선생님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그 선생님의 나이대가 되니 이해가 되네요. 목탁 소리나 종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왠지 차분하게 해요. 그리고 마치 가을이 내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느새 빗줄기가 굵어져서 이쯤에서 하산해야겠어요. 선봉사에서 북한산 입구까지는 30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지붕 달린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잠시 쉬어가야겠어요.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지붕이라 빗소리도 잘 들리고 바로 앞이 백운대 계곡이라 시원하게 펼쳐진 북한산을 한눈에 산망하기 좋죠. 산을 보면서 싸온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언니네 밭에서 가져온 루꼴라랑 수제 살구잼을 넣었더니 맛있더라고요. 빵은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바게트 빵이에요. 구파발역 근처에 도도리표라는 유기농 빵집이 있어요.
몰랐는데 수원 사는 빵슐랭인 친구가 예전에 만났는데 그 빵집 가봤냐고 묻더라고요. 한번 도돌이표 빵집 가보는 게 소원이라면서. 저도 아는 곳인데 오픈한 지 꽤 됐어요. 근데 빵 진열대가 가게 안쪽에 있다 보니 선뜻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괜히 갔다가 실패할까봐 아예 안 들어갔었는데 친구 말 듣고 한번 바게트 빵을 사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건강한 맛이랄까. 가격은 3,200원이에요. 다음에 가면 다른 빵도 사봐야겠어요. 이번에는 가을 소리를 쓰는 산책 코스를 소개했는데요. 가을비가 내리는 북한산성 입구에서 시작해 자연 관찰로 코스를 20여 번 걸어 올라가 대남문 방향으로 가는 코스였어요. 대남문 정상까지는 안 가고 우리는 수서원 행보 라디오라서 가볍게 선봉산까지만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40분 정도 걸리는 코스랍니다. 왕복 1시간 좀 넘게 걸리지만 중간에 힘들면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코스예요. 사실 제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산을 가요. 처음부터 산 꼭대기까지 가야겠다 하면 출발조차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런 저를 아는 친언니들은 저보고 쟤는 원래 산 정상까지 안 가 하더라고요. 산 정상까지 갈 체력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도 40대라서 정상을 가기보다는 살랑살랑 즐기면서 매일매일 걷고 싶어요. 이번 산책 코스 어떠세요? 바쁘지만 차 한잔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10월이 되었으면 해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소소한 행보 라디오 주민 DJ 곰이었습니다.